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봉신년이 8.5. 점포는 뭐냐? 봉신년이에 대한 기본적인 세계관을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댓글에서도 그렇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기엔 좀 불편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원래는 좀 더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봉신년이의 대략적인 세계관이랑 봉신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봉신년이 소설에서의 세상은 천계, 선계, 하계,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인간계, 하계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천계는 말 그대로 그 태초의 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고 선계는 도교에서 파생된 천교하고 절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천교는 인간들 중에 신선이 된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모여서 사는 교파인데 천교의 우두머리는 원시천존이고 원시천존이 있는 곤륜산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에서 수련을 쌓고 있고 여기 대표 선수들이 12선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교는 인간 말고 각종 자연물, 동물, 식물, 돌, 여러가지 도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외에 다른 애들이 수련을 해서 신선이 된 교파인데 금오도 복례도라고 바다에 떠있는 섬에서 수련을 쌓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우두머리는 통천교주. 제가 말씀드리는 등장인물들은 나중에 어차피 또 나올 거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천교와 절교의 뿌리가 되는 태상노군, 노자죠. 태상노군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태공망은 천교 쪽이고 태사문중은 절교 쪽입니다. 그리고 천교랑 절교 외에 서방교라고 얘는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중국의 도교랑 불교가 같이 있던 시기여가지고 서유기처럼 두 개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소설 속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선계에서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신선이 되려면 선골이라고 신선의 운명을 타고나야 되는데 이걸 무슨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질이 보인다 싶으면 데려가거나 지인 추천으로 들어와서 수련을 해요. 그러고서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하기로 내려가거든요. 태공망도 그러잖아요. 32살에 잡혀와서 40년 수련하고 70대 할아버지가 되니까 원시천존이 재능 없다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선계에서 수련을 했기 때문에 인간계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농사 지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하루 왼종일 할 거 도사 수련 받은 사람들은 한두 시간 만에 끝나고 점쳐가지고 로또 번호 같은 거 알아낸 다음에 부자 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인간계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고 의도와는 다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 거기다가 어떤 애들은 한 발은 신선계에 살짝 담그고 있어가지고 친한 신선들 친분을 핑계로 막 곤륜산도 막 들락날락 거리고 그러니까 다른 도사들은 흰옷 입고 앉아서 수련하는데 막 금반지에 금목걸이에 막 좋은 시계 명품차 타고 와가지고 막 신선들이랑 친한 척하고 그러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서 수련하는 애들이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천교하고 절교, 서방교 이렇게 셋이서 짝짝꿍 해갖고 대안을 생각한 게 선계하고 인간계 사이에 신계를 하나 더 만들자. 저런 어중간한 애들을 영혼만 뽑아가지고 무슨 신 이렇게 이름을 줘갖고 인간계에 간섭하지 말고 신계에 살게 하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혼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몸이 없어야 되잖아. 다른 말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인간계에서 상나라하고 주나라하고 전쟁할 것 같으니까 그때 애매한 애들 끌어다가 싸우게 하고 전쟁통에 죽여서 봉신대라는 저장 탱크 같은 데다 보관을 해놓다가 365명이 차면은 신으로 만들어주자라는 게 공식적인 봉신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실무자가 태공망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365명을 다 못 출연해가지고 나머지는 일단 비워두고 나중에 기록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운중자의 뇌피셜이 들어갑니다. 운중자는 원시천존에 음모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아까 천교는 인간들 중심이고 절교는 인간 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교는 인간들이 볼 때 그 흔히 말하는 미물이잖아. 그래가지고 천교에서 약간 한 수 아래로 보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동물들이 이성보다 본능에 강하니까 막 사고도 좀 치고 그래.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자주 속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 계신 고상한 양반들 보시긴 좀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절교 쪽에 있는 애들을 정리해버리려고 봉신 계획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365명 중에 비어있는 상당수를 전쟁하면서 절교 쪽 도사들로 채우고 그러면 힘의 균형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틈타서 천교가 선계를 독점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운중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계의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은 소설에 보면 도사들이 1대1로 대결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원시천존이랑 태상노군 정도 되는 인물들은 안 그러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도사들이 수련을 하면 1500년에 한 번씩 사람을 죽여야 되나 봐요. 그거를 살기를 범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이 그게 딱 그런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절교 애들 잡으면서 동시에 천교 애들의 그런 문제들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태공망은 대충 눈치채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선이 되지 못한 도사들, 이 인간계에 있는 애들
애들이 미치는 영향이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봉신 계획을 잘 실행해 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간들한테는 직접적인 도수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도사들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상나라 태사 문중이 절교 쪽에서 도사들을 계속 불러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죠. 문중도 이후에는 전쟁에 도사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지만 처음에는 막 북쪽 정벌 가서 10년 있다 오고 그러는 거 보면 막 도수를 전혀 안 쓰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봉신년이 세계관이랑 봉신 계획이 뭔지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대략적으로 앞으로 이야기 보시는데 큰 어려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번역본이 2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같이 보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버전마다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서유기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 모아가지고 엮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보시다가 알고 계신 내용이랑 조금 다르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런 내용도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긴 이야기여가지고 구독자분들도 지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서유기나 그냥 끝까지 할 걸 싶긴 한데 일단 봉신년이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서유기를 조금 더 완성도 높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 회로를 돌려봅니다. 이거 얼른 끝내고 책거리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거나 뭐 말이 길었는데 감사합니다.